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부에는 지수 리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일 관심 종목 리뷰를 할 생각이고 3부로는 내일의 관심 종목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매매할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를 먼저 한번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얘도 상승이 좀 나와줬네요. 오늘 장을 보니까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코스닥의 모습에 좀 치중을 해가지고 코스피를 그렇게 막 많이 보고 그런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얘도 저가가 마이너스 0.62%까지 빠졌다가 이제 종가가 2345포인트 0.62%로 일단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적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 계속, 그래도 코스닥과는 다르게 기관이 들어와줬던 그런 구간이었고요. 그동안에 들어왔던 금융투자가 좀 보면은 오늘 좀 매도를 좀 많이 나왔다, 매도로 좀 포지션을 바꿨다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평선 같은 경우는 21선 밑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코스닥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심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또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오늘 최근에 이건희 그 회장 사망 소식에 관련돼서 이제 상승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좀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돈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대신에 그 돈들이 오늘은 이제 코스닥으로 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코스닥에서 그래도 오늘 좀 강한 봉이 나왔죠. 그리고 종가도 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다행히 800선 위에까지 다시 올려줬고 120선 위에 다시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특징 있는 수급은 일단 개인은 일단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어제 2300억, 그래도 2,300억이면 꽤나 큰 규모의 그 돈이 들어왔는데, 일단 들어오고 나서 오늘도 매수를 이어가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수급은 이제 기관이 다시 한번 들어왔다는 거죠. 금융투자 투신이 다시 이제 들어왔다는 거고, 이 수치가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도 그래도 꽤 의미 있는 금액이긴 한데, 이게 그동안 매도가 진행이 되었던 그런 구간에서 이 매도가 이제 그만 나오고 이제 매수세가 진행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도 크게 매수세가 16억 정도 이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일에 막 100억 팔고 300억 팔고 이런 것에 비하면은 정말 많이 나아진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일단 오늘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했던 거는 엄청 큰 이슈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미국 대선이나 부양책 합의,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런 악재들이 해소가 돼가지고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상승을 했다라기보다, 이제 가격적으로 그동안에 음봉으로 많이 떨어졌고 그동안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한 상태에서 이제는 슬슬 이제 코스닥 이런 구간이, 어제 외국인도 2,300억을 매수가 들어오고 하니까 기관 입장에서도 서서히 이제 매수를 그 싼 가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서서히 좀 물량을 좀 다시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시 반등장이 나온다, 이거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이렇게 2.87%까지 올라가는 봉이 나와가지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120선 위에는 올려놨고요. 이 상태로 바라는 거는 그냥 이런 반등을 좀 기다려 보는 거고요. 그래도 다 올라가는, 이쪽까지 다 올라가고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반등장의 모습 좀 나와가지고 제가 물린 종목들을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급을 보시면 확실히 코스닥 전과는 다른 모습이 좀 보여지죠. 특히나 이제 장 후반에 들어가지고 기관이 아침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 300억 정도, 300억 매도를 진행했는데, 한 2시부터 해가지고 기관이 좀 점점 매도 폭이 줄어들다가 한 3시 넘어서 거의 300억 정도 넘게 이렇게 사주면서 장이 마감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외국인도 장 후반까지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수적으로는, 지수 상태는 확실히 계속 이제 상승으로 가는 모습이고요. 그럼 이제 개인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매도 포지션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 한창 시작하면서 이때 이런 장에는 이 모습에서는 개인들이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매도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는 개인들이 많아졌는데, 이제는 수급이 반대로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결국 이제 파는 거죠. 보통적인 상황, 개인이 털려야 이 지수가 올라가고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는 거죠. 거의 예전에 있던 그런 보통 장의 모습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또 반등이 나와주냐, 그것까지는 아직 또 내일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코스피도 장 막판에 일단 얘도 기간이 좀 들어오고, 장 후반에 이제 기간이 들어왔고, 그냥 외국인도 그냥 꾸준히 좀 매수를 좀 들어와 줘가지고 그냥 코스피 지수로는 이제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환율도 어제는 1125원 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원달러까지. 근데 오늘은 5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좀 했고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게 저도 이제 참 궁금합니다. 이 지수라는 거는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이 구간에서 이게 과연 진짜 이게 진짜 바닥이라고 알 수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든지 여기서도 생각을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이런 구간이 결국 마지막 진짜 손절 라인이 되는 거긴 하겠죠. 종목들을 정리하는 그런 라인이요. 여기까지는 절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런 반등 나와주고 나서 밑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수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 그 전에 잠깐 의미 있는 지금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게 지금 8시 5분인데요. 지금 여기서 눈에 띄게 봐야 될 거는 지금 유럽 쪽으로 독일이랑 프랑스 이쪽이 지금 미국 선물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쪽 유럽 지수 상태가 많이 좋지 않고 대부분 2%에 3%나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고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미국 지수, 미국 선물도 이렇게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빠지냐? 이 독일 메르켈 총리가 지금 유럽은 지금 정말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그 확진자 수 때문에 락다운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럽 증시가 먼저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좀 암울한 모습이긴 한데 좀 암울하긴 하죠. 근데 벌써 아직 지금 이제 8시입니다. 8시고 영상을 보실 때만 한 9시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시쯤 될 것 같아요. 10시쯤 될 것 같은데 미리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일단 잠 잘 때는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장 시작하고 나서 그냥 대응을 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미국장이 또 많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 그거에 따라서 맞게 그냥 대응을 하고 하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시면서 잠 못 드시지 말고 꼭 잠을 푹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2부로 전일 관심 종목으로 뽑았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한 5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배속 1.2배속으로 해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HLB 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얘는 오늘 지수가 좋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여기 제가 선을 그었던 이 구간이 지지를 받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그래도 깨지 않고 나서 근데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만약 지수가 좋든지 하면은 더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자리긴 한데 만약 지수가 안 좋으면 한 번 더 깰 수는 있다는 거죠. 일단 그런 모습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매수에 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아니면 이런 구간 1차 매수하고 밑에 떨어지면 2차 매수하고 여기 최저점 단기적인 저점 구간에서 손절 잡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또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HLB보다는 HLB를 볼 바에는 HLB 생명과학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대장이니까요. 그리고 신풍제약이죠. 신풍제약 어제 이렇게 음봉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21선을 깼습니다. 깼죠. 이 깬 상태에서 일단 오늘 이제 다음날 움직임을 보자고 했는데 일단 오늘 양봉을 이렇게 만들었고 앞에 분봉상 보시면은 저점 있죠. 이 저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오늘 장이 그래도 좋았는데 힘있게 올라간 모습은 아니어가지고 좀 많이 아쉽고요. 계속 이런 제약 바이오 애들이 상승을 해줘야 코스닥 상승에 그래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같이 스타트를 좀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승으로서예요. 근데 얘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이 암울해지는 상황이 또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매각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계속 21선 밑에 있죠. 그래서 21선 밑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일단 좀 버티는 모습은 보여집니다. 이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지금 쌍바닥 어제까지 해가지고 쌍바닥의 모습이 나와줬는데 이 상태로 이제 양봉울이 나와가지고 21선을 뚫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이제 매수를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은 21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죠. 여기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슈를 기다리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는 계속 이 위에서 이 주황색 이 선 있죠. 이 선 위에서 계속 주가가 버티는 모습, 그러니까 지지를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종목들 얘는 그래도 좀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럴 때 시장 안 좋았죠. 시장이 안 좋은데도 종목이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느 정도 세력이 컨트롤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여기 최근 이 저점 구간 이런 구간에 손절 라인을 잡아가지고 매수를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삼성생명 아까 말했듯이 삼성 관련주들이 좀 오늘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이렇게 갭이 떴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이 21선과의
이격도 이 주가가 다시 내려오든가 21선이 올라오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면서 이제 다시 가격이 지지를 받고 어느 특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으로 나와주는데 아직 그 구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통상이죠.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어제 이 양봉 나오기 전에 월요일날 스트리밍 같은 거 할 때 일단 이 상승 나오는 거를 기대해봐도 괜찮겠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 그냥 간단한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뭐 큰 추세 아직 이 상승 추세를 돌려놓은 것에서 운봉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는 일단 많이 상승을 했죠.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좀 길게 크게 한 상태라서 이 구간에서도 언제든지 이제 좀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매매하는 게 좋고요. 다음에 알루코입니다. 알루코가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인데 좀 모습이 참 좋죠. 그동안에 이 구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21선을 밑에 그러니까 시가가 21선 밑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항으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봉을 보시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10%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만약 조정이 내일 또 한번 나와준다 하면 이런 양봉이 나올 때는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조정이 나올 때 좀 잡아가지고 특정한 이런 저점 구간을 손절로 잡아가지고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 좀 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CMG 제약은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21선 위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슈가 나오면은 한번 터트려줄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일약품은 그냥 넣어놓고 별말 안 하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와줬습니다. 크게 나와줬네요. 그냥 그것뿐입니다. 따라가서 매수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그다음 대성파인텍도 상승이 좀 나왔다. 캐몬이라는 종목, 캐몬을 어제 말씀드렸을 때 얘가 21선 이렇게 밑에 있었는데 상승으로 21선 뚫어놨다가 다시 빠졌죠. 여기서 21선 밑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어제 화요일 27일 화요일날 움직임을 보면은 다시 한번 21선 위에다가 이 주가를 위치해 나간 상태고요. 오늘은 그냥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구간. 그래도 조정이 나왔는데 특징이 있는 것은 그 종가 있죠. 27일날 이 종가를 깨지 않은 모습 이런 거는 확실히 이 구간에서는 세력이 좀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내일 그래도 이 구간이 깨지면서 투매가 나오면은 한번 매수를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절 라인은 앞에 있는 이런 저점 구간을 선절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SY라는 종목을 이제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잘 봤습니다. SY 이렇게 보면은 있죠. 이렇게 맨 위에 올려주신 분 거 한번 볼까요? SY 한 4에서 5% 정도 수익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난리브루스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신 건데 23일부터 해가지고 매수한 게 한 6종목을 매수해서 4종목 익절을 하고 2종목 정도 손절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매매했어요. 그러니까 손절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이익이 났을 땐 이렇게 이익을 익절을 했고요. 오늘도 한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내일 뭐 장이 좀 빠지더라도 특정한 구간만 지키면 되니까 그냥 아침에 별 생각 없이 아침 맞이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들 한번 또 뽑아 보겠습니다. 맨날 하는 그 루틴이 있죠. 거래대금 800억 이상 종목들을 한번 또 보고요. 서서히 이제 종목들이 이제 800억을 도달을 못하니까 서서히 종목들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건 검색식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800억 이상을 한 번이라도 도달한 종목들을 가지고 좀 종목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종목들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동아약품이죠. 그럼 항상 보면 이제 계속 검색식이 같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계속 바로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맨날 똑같은 종목들을 가지고 좀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런 종목 가지고 눈을 좀 확인하는 게 그러니까 종목들을 확인하면서 섹터랑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좋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 구간 어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빠지면서 아래꼬리 마감을 했고 오늘 이제 그래도 제약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왔고요. 얘도 3,700억 정도 3,700억은 아니겠죠. 이게 100만원 단위니까 그냥 얼마인지는 계산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냥 빼고 이 정도의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간이 좀 푸신해서 좀 이런 종목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그동안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됐고 이 구간에서는 서서히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반등이 나올 때도 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데 지지와 저항 구간이 있죠. 이런 구간 결국에는 올라오더라도 종목들이 이런 저항 구간에는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수도 똑같이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예측이 완전히 맞고 그런 건 아니니까 잘 걸러서 들으시면 좋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 그래도 3천당 제약은 제약주 빠지면서도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은 아니네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유니온은 일단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그 미중무역 전쟁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대장주가 유니온 머티리얼인데,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제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간다고 했죠. 보시면 21선 위에서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슈가 나올 때는 상승을 시켜주겠죠. 그럼 이제 그때 맞춰서 유니온은 좀 약한, 유니온 머티리얼에 비해서 약한 종목인데 그래도 같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DB 하이텍도 결국 오늘 또 수급이 좀 들어왔겠죠. 수급은 좀 적네요. 그냥 개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양봉으로 뽑아줬고, 전체적으로 오늘 지수가 살아나니까 양봉으로 뽑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백강산업, 동성제약, 그냥 일단 의미가 있어 보이는 차트들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드릴 거고요. 일단 부강약품 이런 것들도 확실히 이제 이건 약품 관련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도 계속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런 상태고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제 그래도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좀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유럽장이나 미국장이 계속 안 좋으면 내일은 좀 음봉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중요한 이 코스닥 지수에서 중요한 어제 저가 구간만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결국 종목들이 이제 계속 많이 빠지니까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좀 돈이 들어와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상승이 나올 때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추세를 전환시켜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어가지고 많이 아쉽고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까지는 안 나옵니다. 일단 계속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좀 의미 있어 보이는 차트들을 좀 보려고 하니까요. 모나미도 그 애국 테마주 관련주인데 아직 요즘 21선 깨지면서 큰 의미까지는 없다. 그리고 국영 GNM은 요즘에 김영수 지사, 그 경남지사 관련주로 상승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좀 올라가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많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넣지 않겠습니다. 일양약품은 또 많이 빠지네요. 계속 21선 뚫지 못하니까 계속 하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우부품도 올라왔지만 21선 못 넘었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좀 상승이 빨리빨리 나오는 것들을 좀 봐야겠죠. 힘이 있는 그런 종목들.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신성 ENG가 어제 보시면은 21선이 깨졌죠. 하락을 시작해가지고 21선 깨지면서 여기가 21선 올라왔지만 떨어지는 거 보면은 21선을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했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줬습니다. 양봉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이게 추세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 봉인지 아닌지 그런 걸 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이 좀 나오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이게 기술적인 반등으로 나오는 그 상승일지, 이런 걸 구분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여기서 추세를 돌리는 봉일지 떨어지는 봉일지는 지나고 봐야 아는 건데, 근데 확률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주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니까 매수를 좀 안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서울제약이라는 종목을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요. 얘도 보면은 얘가 어떤 모습을 만들어주는지 모르겠는데 거래대금 자체는 좀 적습니다. 적지만 21선 위에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얘는 볼까요? 그 서울제약이 세계 최초 이게 붕해라고 읽어야 될까요? 붕해 필름? 이거 화이자 관련주인가 보더라고요. 예, 화이자 관련돼가지고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그때 이 스테로이드 약물이 코로나19 치료제로도 쓰인다, 그런 이슈로 해갖고 전에 상한가를 갖고 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 자체가요. 얘도 일단 그럼 종목을 좀 넣어 놓겠습니다. 예, 좀 넣어 놓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21선을 넘어놓고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서현 탑메탈은 지금 되게 좋은 모습을 그려주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일단 높다는 거죠. 높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냥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임들 보시면 확실히 역배열에서 반등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수가 이렇게 2%나 3% 상승을 했을 때는 이렇게 종목들도 같이 화답을 해주는데 그런 모습이 좀 적네요. 거래대금 자체도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거래대금이라도 많이 터지면서 장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라서 좀 아쉽고요. 일단 계속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오히려 이제 며칠 전보다 종목들이 더 매매할 만한 것들이 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파루라는 종목은 또 오늘 갑자기 21선 그동안 밑에 있다가 또 21선 뚫어주는 양봉을 만들어줬습니다. 얘는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조류독감 관련돼가지고 조류독감이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좀 상승을 계속 나와주는 것 같거든요. 조류독감 얘기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를 계획을 했을 때 이거 지금 바로 사긴 그렇고 내일이든지 내일 모레 이렇게 조정이 나와가지고 이런 2,800원 구간? 2,800원 구간 정도, 2,850원 이런 구간에 오면은 한번 밑에 저점을 손절로 잡고 한번 매수를 계획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정이 좀 들어와야 되고요. 매수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요즘 종목들이 없는데 그래도 엄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반도체도 더 21선에서 반등 한번 나왔고요. 여기서 다시 도와줄지 말지 같은 상승이 들어올지 말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좀 많이 낮다. 그렇게 많이 높기도 높고 상승도 앞에서 많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매매 안 한다. 종목들이 확실히 21선 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많이 죽어갑니다. 다날이라는 종목도 오늘 지수 상승에 의해서 좀 상승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시 21선 위에 올려놓은 건 있습니다. 얘는 그냥 넣어 놓을게요. 다음에 또 다른 날에 또 봐야 되니까 다른 날에 또 보면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죽어갑니다. 웰크론도 21선 뚫는 모습, 마스크 관련돼서 21선 뚫는 모습이 보여주다가도 떨어지고요. 확실히 종목들이 힘이 없다는 게 많이 느껴지네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따로 뭐 말을 하고 싶어도 종목이 좋은 게 많이 없으니까 따로 할 말 같은 게 많이 없긴 하네요. 근데 이제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생명주나 이제 증권 관련주들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죠. 얘도 이제 단기적인 이 박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오늘 보시면 이게 상승이 크게 나오고 나서 21선 구간에 오니까 여기서 뭔가 도지봉이 하나 나오죠. 도지봉이라는 거는 추세를 전환해주는 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지가 나오려고 했으면은 이게 주가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봉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 꼬리 달리면은 상승을 좀 했다가 장 후반인데 이렇게 빠질 때 나오는 그런 도지의 모습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1선 위에서 다시 반발 매수세 떨어질 때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100%는 없겠지만 그냥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매수를 좀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연기금이 계속 그래도 매수를 지속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지금이 싼 구간이다. 손절 잡고 하면 언제든지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상 그런 걸 무거운 거를 잘 매매하고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관심 있게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MC넥스도 뭐 많이 빠지고 S맥도 빠지고요. 톱텍 확실히 이제 종목이 없네요. 많이 없습니다. 방금 100개의 종목을 좀 봤고요. 그럼 KC코트렐 얘도 뭐 그냥 그렇게 의미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태용 로지스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택배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상승이 좀 나와주는데 근데 또 올라갔으니까 매수하기에는 좀 그렇고 렉스로텍, 인트로메딕, 녹시자 MS가 결국에는 21선 어제 얘기했던 게 21선 일단 깼습니다. 깼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깬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오더라도 이게 저항으로 맞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저항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인트로메딕은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그래도 21선을 좀 강하게 깼다가 다시 좀 급하게 상승을 좀 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좋은 종목은 그래도 상승의 기운이 있는데 매매하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니까요. 매매를 진짜 했을 때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뽑아놓지 않고요. 메테오젠이라는 종목은 오늘 아직까지는 21선 뚫지 못한 상태인데 그래도 한번 오늘 10%의 양봉이 나오면서 그래도 모습은 수급적으로도 어제 외국인이 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 오늘 기관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급 모습이기도 하고 괜찮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내일 나오더라도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 상승이 나와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수급이나 종목의 모습입니다. 휴마시스 확실히 종목이 이제 힘이 많이 없다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로보로보라는 종목도 21선 위에서 종목들이 위치했다가 오늘 좀 이런 음봉으로 해가지고 시가가 이렇게 뜬 상태에서 위에 장중에는 상승을 했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매수를 한다기보다 그냥 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스텐바이오인데요. 이때 반등 노리는 매매를 했지만 이제는 빠지고 있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요. 계속 이제 많이 볼만한 종목들이 없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좀 많이 얼어붙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죠.
얘는 좀 강하다. 지금 보시면은 21선 그동안 밑에 있던 이 봉들이 있죠. 이 봉을 뛰어넘는 이 시가 갭을 띄우고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양봉에서 지금 보시면 이 양봉의 종가를 아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가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이걸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깨졌을 때 충분한 이제 매수 타점이 들어오면은, 별로 이 구간이 만약 깨졌을 때는 한번 이런 구간에서 그냥 의도적으로 여기 이런 데다가 한번 매수를 걸어 보는 겁니다. 그럼 잡히면 좋은 거고, 안 잡히고 그냥 가버리면 아쉬운 거 그것뿐이죠. 그래도 제 SK케미칼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휴네시온도 별 이상 없고, 라닉스도 그렇고요. 자율주행 테마 그렇고, 티움 바이오라는 종목, 요즘에 잘 가는 종목이 뭐가 있죠? 그 피플 바이오라는 종목이 일단 요즘에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셀 바이오 보시면 얘네들이 종목이 상승이 크게 나오죠. 크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티움 바이오도 일단은 얘는 그래도 작년 11월 27일 날 11월 22일 날 상장을 했지만, 그래도 신규 상장주의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차트에서도 21선 뚫지 못했던 거를 이 양봉으로 바로 뚫어놓고 지금 21선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 상태인 거고, 지금 이 구간에서 21선을 다시 깨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차트라 보여지고요. 얘는 이렇게 좀 넣어 놓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두산 퓨어셀은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강하게 말아 올렸는데, 아직까지 21선의 저항으로 맞을 수 있다. 아직 21선 완전히 뚫은 건 아니기 때문에 뚫고 나서 차라리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런 구간이 참 애매한 거거든요. 올라간다 생각했는데 결국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겁니다. 대한유화는 보시면 뭔가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으면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죠. 근데 이 구간에서 버티는 쪽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볼 수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이런 구간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떨어졌을 때 그냥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간에선 지지를 받으면서 매매하기에는 조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남전자, 삼성전자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승이 상한가를 그때 나왔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해가지고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혜림포장, 서현탄메탈, 인지디스플레이, 얘는 이제 좀 여기서 상승이 이때 나와가지고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더 올라가네요. 제일테크노스, 얘도 윤석열 관련주로 해가지고 오늘 상승이 또 나왔는데, 그래도 서현 탄메탈이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다음에 에이텍도 21선 밑에 있고, KN에는 안 빠지고 있네요. 21선 위에서. 에이테크 솔루션,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 21선 있죠. 이 21선을 그래도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좀 보여진다, 그렇게 보입니다. 피플바이오, 아까 봤던 거 피플바이오나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들 요즘에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신규주들이 장이 안 좋으니까 신규주들만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확실히 오늘 제가 장을 느끼게 어떤 거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이 종목들을 보시면 종목들이 큰 반등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반등이 나왔다라고 가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준은 거래대금이 같이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또 다시 조정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또 생각을 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 미국 대선이나 부양책 합의는 일단 대선 이후에 난다라고 했죠. 이제 그 이슈도 결국 이제 대선 이후로 지나갈 것이고, 여기서 우리 시장에서 진짜 좀 반가워야 할 이 뉴스는 대주주 양도세 그냥 10억 그대로 강화를 시키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 중으로 이제 의견을 내야 되는데, 제발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수급 꼬임 현상도 다시 제대로 풀리면서 반등이 좀 시원시원하게 나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